시작. 그 다음에 들었지? 들었지? 화면 공유. 응? PPT가 어디 갔어? 아이, 찢어졌구나. 오잉, PPT를 왜 껐지? 파워포인트 다시 킵시다. 자, 보건교육학 방법론은 이것도 보건교육학 못지않게 이론이 만만찮아요. 일종의 이게 이제 그 사범대학 다니면 거의 뭐 교육학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인지주의, 행동주의, 또 최근에 나온 어떤 그런 휴머니즘 이론까지 해서 이게 참 만만찮은 이론인데, 요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출제도 많이 되고, 그래서 좀 까다롭습니다. 자, 공유를 다시 해보자. 화면 공유. 요거다. 살아있는데. 어쨌든 공유. 보입니까?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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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때 교수는 teaching이라는 뜻입니다. teaching, learning theory.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뭐 이론이 있는 거 아니냐?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이 뭐가 그래 중요해? 그렇지만 이론이 있으면은 무작정 가르치는 것보다, 그죠? 이론을 알고 가르치면은, 그래서 이 teaching, learning, 교수학습의 어떤 구성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인지주의가 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페스탈로치를 비롯해서 사람은 그냥 머릿속에 인지를 바꾸면 되는 거야. 아니야. 행동주의는 똥개 훈련시키듯이 끊임없이 습관이 될 때까지 동물에서 배운 그 행동주의 이론을 똥개 훈련을 시켜야 돼. 사람도 그래야 돼. 구성주의는 아니야. 어떤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구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청개구리가 뭐 정말 죽고 난 뒤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떤 특정 이론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구성주의 이론에 따라서 뭐 영국에는 썸머힐 스쿨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산에도 저 남구에 가면은 이름 뭐더라, 무슨 뭐 도르 무슨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썸머힐 이런 데도 보면은 그냥 뭐 학생을 그냥 뭐 해서 안 되는 몇 가지 빼고는 완전 자율로 맡겨놓는.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모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에 이제 이런 이론을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티칭 러닝. 티칭 러닝에는 뭔가 이론의 티칭 러닝 이론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 이론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교육의 목표가, 옛날에는 주로 교사 중심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오늘날은 학생 중심이다. 나도 오늘 여러분하고 아까 수업하다가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이 말문을 못 여는 걸 보고 내가 아차 싶었어. 야, 내가 이렇게 청산유수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완전 나는 뭐, 이러니까 뭐 동영상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다 배우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야. 오늘날에는. 그래서 계속 묻는 방법도 있어요. 알 때까지 묻는 방법이야. 교육의 내용도 그냥 책 하나 던지주고, 홍윤철 뭐 우리 교수님이 뭐 질병의 기원 종식 있으니까 알아보고 시험 칠 테니까 읽고 와. 땡. 그게 아니라, 운동이 아무리 좋다지만은 책 던져준다고 그 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의 방법도 설명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또 아까 깜짝 놀랐네. 야, 여러분이 이렇게 입을 싹 다물고 계신데, 와, 이래 수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내 이 수많은 100마디 말 중에 몇 마디를 알아듣겠나. 이래가 될 일이 아니네. 우리 저 목요일 수업하듯이 계속 토론식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파워포인트 미리 던지주고, 이까지고 뭐. 알 때까지 물어보고 대답하고 문제 풀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예.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 장사꾼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움을. 그래서 미국 대학은 보통 이렇게 가요. 미국 대학은 일단 읽을 거리 던져주고, 그리고 뭐 알아서 여러 가지로 너끼리 토론을 하든지 혼자 읽든지 너끼리 뭐 일단은 학습을 진행하되, 예,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도 꽉 짜여진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교실이나 교구나 기자재뿐만 아니라 이런 학습 문화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업이 지금 한 학기가 줄어들었죠. 옛날 제 다닐 때만 하더라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막 마이너 과목 배우고 난 뒤에야 3학년 2학기 때 실습 하는데, 지금은 2학년부터 실습이야. 실습 가가지고 지가 이제 거기서 모르는 건 도서관에서 찾아보라 이거야. 그래서 전통적 틀이 있다면은 이제 현대적 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다. 자, 이게 전통적으로는 교사가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내가 떠들면은 다 전달이 될 거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학생과 학생끼리 뭐 토론이나 이게 이제 뭐 PBL, 문제 중심 학습,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해서 의과대학에는 이런 게 조금 도입이 돼 있죠. 일부 수업을 학생들끼리 토론하는데 옆에서 교사가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발장 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발장 끼고 보고 있다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면 슬쩍 개입하는 정도인데, 아주 최근에는 이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런 날리지 베이스, 거대한 어떤 지식의 어떤 인터넷 홈페이지, 우리 지금 목요일 수업이 그래요. 목요일 수업이 뭐 본인 희망만 하면은 뭐 영어 책도 살 수 있고 웹페이지 접속도 할 수 있고 혼자서 독학도 할 수 있고, 교수와 학생이 이렇게 하나의 날리지 베이스. 이제 베이스란 말은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대한 어떤, 베이스란 말은 기지, 그런 뜻이죠. 지식의 기지를 둘러싸고 교수와 학생이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명주 쌤하고도 가만히 하다 보면 제가 명주 쌤한테 배우는 것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교수님 너무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머리로 탁 맞은 것 같았어. 이게 그룹 토론 수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 혼자 이야기 다 해보고 시간 다 끝나버렸어. 마치고 나니까 아니 이거는 그룹 토론이 아니잖아. 맞잖아요. 맞아. 아까 첫째 시간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여러분한테 배급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끼리도 뭐 좀 주고받고 대답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단기 기억은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은 2, 3일을 못 가죠.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게 한 7, 8개를 못 넘어가요. 2, 3일 지나면 싹 휘발돼 버리고요. 그리고 잠시 워킹 메모리, 진짜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7, 8개 이상은 못 외웁니다. 이게 크리스탈라이즈드 메모리, 장기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한테 이게 아주 조직적이고 정교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이 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필요할 때는 또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교과서가 없이도 뭐 여러분이 체득이 되는데, 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뭐 시험 문제 몇 개 풀고 그냥 수업 듣고 해가 단기 기억은 뭐 좋은데, 저도 이제 말을 그래서 빨리 해서는 안 되겠네. 여러분, 교수님, 그 목요일 날은 미리 파워포인트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희 끝나고 나서 카톡 한 게 뭐냐면 카톡으로 계속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목요일 날 수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는 됐네.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하다가 명주 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화살표가 쌍방향이다, 그렇죠? 근데 명주 쌤은 저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미라 쌤이나 화진 쌤은 내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양반이 뭐 어떤 사람이 알아야 말을 하지 신뢰가 아직 안 생겨. 그죠? 화면으로 몇 번 봤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 쌍방향이 되려면은 서로 간에 라포도 형성이 돼야 되고 하여튼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모형입니다. 자, 학습 이론은 뭐 출발할 때는 이제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으로 발전을 했다가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쥐나 고양이나 개를 대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물론 이제 인지주의가 이제 그 전에도 있어요. 페스탈로치 이런 사람은 굉장히 오래됐고 행동주의가 이제 50년대에 아주 활발했다면은 이게 또 인지주의로 이론이 발달을 했다가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구성주의로 이런 순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개 또 이런 실험 장치를 통해 가지고 자극을 줬을 때 동물이 어떤 리스판스를 보이는가를 연구해서 예, 그 오늘날도 우리가 그 애완동물 길들이는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은 오 박수 치고 무릎을 치죠. 주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조금 그 도와주니까 금방 동물이 변하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는가. 자, 썬다이크라는 사람은 고양이를 복잡한 상자에서 탈출시키는 그 효과에 대한 크기의 법칙을 연습을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시킬수록 또 고양이에게 그 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익히도록 하는 그런 법칙을 쏜다이크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해서 했고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종소리를 들려주면서 먹이를 주는 걸 가지고 조건 형성 이론 먹이를 줄 때 종을 같이 치니까 종이라는 조건이 먹이하고 하나의 컨디션 조건으로 서로 형성이 되더라 해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파블로프가 개실험을 통해 가지고 강화의 원리는 강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에게는 보통 보상이라고 하고 강화는 이제 그 동물한테 주로 쓰는 말인데 그런데 이 보상이나 강화를 줄 때도 시간 간격이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주느냐 장기적으로 주느냐 그래서 시간 간격에 대한 연구도 했었고 그래서 이 개가 이런 걸 얼마나 일반화하고 또 이 종을 치면은 이게 온다는 걸 이 개가 이제 알아차릴 수 있어야겠죠. 변별의 원리 같은 것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스키너, 왓슨 같은 사람은 쥐를 대상으로 해서 앞에 나왔던 강화의 원리 또 얼마나 먹이를 많이 주느냐 너무 늦게 주느냐 주다가 빼버리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다이크, 파블로프, 왓슨, 스키너 특히 스키너 이런 분들은 인간에게까지 행동 이론을 아주 확장을 시킨 연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고양이, 개, 쥐 같은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발전을 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도 행동주의 이론을 응용을 한다면은 동물처럼 우리도 뭔가 효과적 학습을 시키려면 학습의 초기에 행동 목표를 제시하고 그 결과를 관찰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뭐 인간이니까 인지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복잡한 기능에서 알아채 눈치껏 행동할 게 아니라 정말 목표를 딱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목요일 수업 같으면 뭐 정말 간단한 목표 2분 걷기 일주일에 몇 번 할 거요 적어 오세요. 정말 간단한 거 그래가지고 발을 정자든 체크를 네모를 따가 체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처음에는 외제적 동기를 부여한다.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외제적 동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즐겁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잠이 잘 오고 불안이나 우울이 줄고 하니까 안 시키도 뭐 저절로 하게 되는데 처음 할 때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저 뭐 1530 뭐 부산시 걷기대회 가면은 뭐 하여튼 뭐 기념품 하나 주느냐 안 주느냐 모자 하나 주느냐 안 주느냐 무슨 뭐 학생들 같으면은 마일리지 그저 뭡니까 자원봉사 점수 주느냐 안 되느냐 외부의 동기가 동물처럼 중요한데 벌을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강화 보상은 벌을 주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것보다는 잘된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것을 일관성 있고 정기적으로 점점점점점점점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또 내재적으로 발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응용을 할 때는 항상 동물처럼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거. 2분 걷기 숙제를 냈다가 이제 나중에 2분 걷기를 나중에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때 5분 걷기를 하고 그다음 10분 걷기를 가야지. 오늘 같이 처음 첫째 주 숙제를 냈는데 첫째 주부터 10분 걷기 하면은 나가 떨어질 사람 많아요. 나는 오늘 우리 학교 운동장 딱 도니까 4분 30초 걸리는데 한 바퀴 딱 도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오늘은 첫째 주니까 내가 한번 모범을 보여야지 한 바퀴를 더 돌았어. 그러니까 이거 평상 같으면 내가 한 바퀴 돌고 마는데 두 바퀴 도니까 역시 돌고 나니까 조금 무리가 가가지고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쉬운 거부터 이게 쉬운 게 이제 자기 체력이 올라가가 너무 쉬워지면 그때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고 단순한 거 그죠? 처음부터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 걷기 그거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근력 운동 동작을 할 수 있고 하는데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 한다. 그리고 목표에 제시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해가 완료를 한다. 했는지 안 했는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발을 정자든 체크든 몇 번 했는가를 보고 그걸 평가를 해서 상을 줄수록 이렇게 동물에게서 관찰된 것을 우리 인간에게서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인데 이걸 말 그대로 이제 코그니션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 자체를 이제 구조화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에서 게슈탈트 사이콜로지. 게슈탈트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각형 모양을 가진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는 삼각형이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이 심리 게슈탈트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쾰러의 통찰 이론이에요. 원숭이들을 가다 놓고 바나나를 공중에다가 딱 매달아 놨더니 어느 순간에 어떤 원숭이가 작대기를 가져가지고 그걸 탁 떼내는 게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보니까 저기 가서 의자를 가져가지고 그걸 기어올라 가지고 따내는 원숭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 켈러는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뭔가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다 통찰이 생기는 순간적 착상의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도 개구리가 뭐 청개구리가 저것만 죽고 난 뒤에 안 시키도 그 다음에 기호 형태 이론, 폴만이 찌를 관찰을 미로의 찌가 통과하는 것을 쭉 보니까 이 찌가 행위적 뭔가 유사한 상황에서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보상을 기대하고 이 찌가 뭐 여기를 건드렸다가 여기로 나가니까 지름길을 어떤 형태에서 뭔가 어떤 기호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학습을 해 나간다는 그런 인지주의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론하고 비슷한 이 정보 처리 이론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기 기억이 뭐 2, 3일 만에 사라져 버리고 연구 기억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거기에서 조직화돼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워킹 메모리는 그냥 7, 8개 이상 외울 수도 없고 그거는 금방 또 휘발도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도 read only memory 뭐 램이 있고 롬이 있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냐 아닌 그러면 작업하는 동안에만 있다가 컴퓨터 끄면 상 날아간다 해서 인지주의 이론에 따라서는 이런 통찰 이론, 기호 행태 이론, 정보 처리 이론이 있어서 사람에게 응용을 할 때도 동물하고는 달리 똥개 훈련하고는 달리 뭔가 의미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뭐 번호를 붙이고 나누어서 연습을 시켜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지식들이 간섭 서로 섞이지 않고 또 안 좋게 서로 이렇게 이 지식의 내용이 저쪽으로 막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섞이지 않게 한다. 첫째,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지금 일상운동교실에서 이제 3주차가 되면은 단기 목표를 자기가 설정합니다. 보상도 자기가 설정해요. 2분 걷기, 뭐 10분 걷기 몇 번 할 거냐? 남이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설정하면 그죠. 교수인 저가 말해주는 것보다도 스스로 설정했을 때 훨씬 더 의미를 느끼고 내적인 동기를 유발한다. 처음에는 뭐 그래 물건을 주고 모자를 주고 옷을 주고 하지만은 갈때 갈수록 내적인 동기를 가져가고 또 이렇게 중강도 운동도 처음부터 격렬한 운동을 안 시키는 이유가
격렬한 운동은 하다 보면 그만두기가 쉽고 힘들고 지치기 쉬우니까 처음에는 2분 걷기 하다가 5분 걷기, 10분 걷기로 가니까 내적인 동기가 유발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자율신경에서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뭔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단기 기억을 반복.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능한 지난 시간에 한 걸 이렇게 한번 훑어주는 이유가 복습을 안 하고 넘어가면 까맣게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은 내가 조금 일찍 마치려고 지난 시간 복습을 안 했는데 지난 시간 여러분 생각 한 개도 안 나죠. 그래서 지금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하나도 안 나잖아. 명주쌤 생각나요? 한 개도 안 나잖아. 봐. 감사합니다. 한 개도 안 나잖아. 일주일 내내 뭐 하는 거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자, 네 번째, 인지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작할 적에 조금 물어봐가지고 학습자 수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 내가 첫 시간에 섬찟했던 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걸 보고, 와, 내가 이렇게 빨리 떠들 게 아니고 PPT 장수를 이제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하진쌤, 미라쌤, 네. 행동주의 이론 앞에 이야기했던 뭐가 생각납니까? SR 이론. 좋았어. 똥개, 동물. 이렇게 훈련. 그래. 사람도 똥개 훈련 요소도 있어야 되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도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을 시키는 게, 와, 듣고 있었네. 나는 이래가 약간 동영상 학생들은 수가 많으니까, 야, 그 고개 까딱 하는 동영상 켜놓고 안 듣는 학생도 꽤 많아요. 의과대학에는. 그런 앱이 있네. 듣는 척 하는 앱. 고개도 까딱 하면서 교수가 완전 속아넘어. 자, 그래서 인지 수준에 따라서 또는 지식의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학습자에 따라서 내용을 다르게 한다. 무조건 기억시키지 말고 탐구하게 한다. 학습 결과보다는 학습 과정을 평가한다. 그래서 과제물을 해왔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체크해도 벌써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설문지 한번 딸랑 하는 것보다, 그래서 설문지도 전, 중, 후 중간에 이걸 넣는 이유가 정말로 변해가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자기 스스로 구성하는 거지, 남이 뭐 행동주의 이제 남이 떠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 구성주의는 가장 늦게 발전한 이론으로서 뭐 일일이 이건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복습을 안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썸머힐이라든지 뭐 돌렌도르프든가 학생들에게 완전한 자율성을 주고 남 때리지 말고 뭐 피해를 안 끼치면은 알았어, 무슨 수업을 듣거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의외로 그 학교 졸업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에 아주 유명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다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외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큰 개념이나 질문을 던져주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변화하도록 해서 뭔가 그 사람이 뭐 왜 이 순서대로 이 교과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환경과 정보보다는 관점이나 소통의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참여적이고 실제 생활을 통해서 하고 문제 상황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한다. 구성주의와 비슷한 거로 하나로서 또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은 역동적이고 독특하게 성장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법칙이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항상 스스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주면 결국은 자기가 최선의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이고 긍정적 자아 개념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인본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앞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인지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인본주의, 약간 골 때리는 게 이건데, 이제 사범대학이나 이런 데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때는 수업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진단을 해 놓는 게 좋다. 그래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지, 목표도 없고 진단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자, 한번 따라 봅시다. 글레이저. 블레이저. 맨날 시험에 나와 이거. 오. 아마 이제 교육학적으로 이 이론이 아주 유용한 거 봐. 글레이즈의 수업 모형은 목표에 따라 출발적 행동을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절차를 해서 평가를 하자 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캐롤의 학습 모형인데, 캐롤은
학생이 배우는 데는 이렇게 5가지 요인이 있더라. 개인 차이가 있고, 수업의 질이나 학습 기회가 있고, 또 학습을 하는 방법이나, 그래서 가르치고자 하는 학습의 목표가 달성이 되려면은 이런 개인적인 어떤 요인도 중요하지만은 수업의 요인도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학습자의 능력도 다르고 적성도 다르고 수업의 이해력도 다르고 학습 기회나 수업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잘 고려해서 수업 과정을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완전 학습 이론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완전 학습 교재라 해가지고 학교에서 책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빈칸이 있어가지고 그 빈칸을 못 맞추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 답을 가리고 하가 답을 보고 맞출 때까지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을 시키는 게 이 캐롤의 이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업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학습자 요인과 수업의 요인을 고려를 해서 수업을 설계를 하자. 수식으로 쓰면 이래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그 학생이 충분한 시간을 투입을 했는가. 그걸 5개로 나누면은 계속해서 학습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그 분모에는 학습의 적성이나 이해력이나 수업의 퀄리티 같은 것들을 수업 자체들을 얼마나 갖추어 주었고 학생의 역량까지를 고려하는 이론이다. 자,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 블룸의 완전학습 모형은 대부분의 학생이 95%가 90% 학습하는 걸 완전학습이라는데, 제가 중학교 설명 예를 들면 이걸 예를 든 겁니다. 블룸은 완전학습의 전략으로서 앞에 말하는 캐롤의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더 완성을 시킨 거죠. 그래서 적성과 이해력과 수업의 질을 높여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줄이면서 학습 기회는 충분히 제공해서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을 늘리면은 95%의 학생이 90% 학생을 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 블룸의 완전학습 이론으로서 우리나라 교육학계에서도 이 이론을 상당 기간 차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블레이즈의 수업 과정 모형 4단계 이론이 있다. 캐롤 5가지를 고려해 줘야 됐다. 완전학습 모형은 95%가 95% 이상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을 갖춰줄 수 있다 하는 이론인데, 저도 PPT 작성한 지가 1년 반이 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은 이렇게 대충 보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네, 브루노, 오스벨. 이거 3개만 더 하면 됩니다. 가네의 수업 모형은 사람마다 언어 정보, 언어와 또 지적인 어떤 능력이나 인지 전략이나 또는 몸을 쓰는 어떤 능력이나 태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된다. 아예 인문계냐 실업계냐, 그리고 방통대 나왔느냐, 4년제 나왔느냐, 3년제 나왔느냐, 그리고 독서를 얼마나 했느냐, 그 사람이 사고 능력이 얼마느냐, 몸 체력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려면 정교한 계열화가 필요하다. 버루너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지식은, 유목은 비슷할 유자입니다.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쏟아붓듯이 다 주워 부는 게 아니라 유목화, 비슷한 것끼리 구조화시키고 계열화시켜서 뭐 초급, 중급, 조급, 고급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상까지 주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버르너 이론이다. 좋은 이론이죠. 저도 보니까 반성이 되네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PPT를 그냥 쏟아부어 가지고 명주쌤도 표정이 보니까 약간 이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명확하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오스벨은 의미가 중요하다. 학습 과제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구조가 있는데 언어 능력이나 인지 구조가 있는데 학습 과제 간에 서로 간에 간섭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를 선택할 때도 학습 과제에 따라서 그 학습자에 맞는 교과서를 선택을 한다든지 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 사람에게 꼭 배워야 되는 의미가 있는 과제가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목만 블레이저 출발점 진단, 목표에 따라 출발점 진단이 있고 난 뒤에 평가를 해야 되고, 캐롤 5가지 요소, 블룸은 완전학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단 학습 필요 시간에 따른 사용 시간을 충분히 주면 되는데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지구력과 어떤 수업 기회가 있어야 되고 필요 시간을 줄이려면 언어 능력도 이해를 하고 이해 능력
이해 능력도 고려를 해가 학습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 간의 수업 모형은 어느 정도 5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지적,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를 다 이걸 계열화해서 수업을 한다. 5개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브루너는 유목화 수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앞선 지식, 경향성을 파악을 해서 구조와 계열을 통해서 강화를 해준다. 오스벨은 기존의 인지구조와 학습 과정 간의 포섭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개발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모형으로 만드는 것들이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자, 간에 5가지를 잘 고려해서 PPT가 됐든 5가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5개를 고려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우리 목요일처럼 토론식 수업을 하니까 제가 우리 학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졌어요. 와, 일상운동 수업인데 뭐 운동의 달인도 있고 그죠? 산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옥수로 말빨이 센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따라오는 학생이 한 2~3사람이 있고 지적 능력은 아직은 모르겠어. 지적 능력은 이 사람이 독서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 앞으로 갈수록 그 사람에게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 똑똑하다 그죠? 가네. 좋긴 좋은데 어떻게 이래 다 하겠노? 그렇지만 그래서 미국 대학은 학생 3명당 교수가 1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은 그러니까 등록금이 몇 천만 원 내는 거야. 우리는 뭐 50명, 500명당 1명이니까 이런 수업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거의 개인 지도에 가까운 수업이 될 수가 있다. 브루너, 아까 뭐라 했죠? 브루너. 지식의 기주, 선행 경향성에 따라서 지식의 구효를 계열하고 강화해 주는 것이 좋다. 오스벨의 유의미 학생, 유의미, 의미를 학생의 인지 조직을 강화시켜 주도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의미망을 이 수업 내용하고 서로 간에 포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됐다. 일상 운동이 뭐예요, 교수님? 일상이 뭐 그 일상 그게 노가다지 그 운동이에요.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상 운동이라는 이 수업 내용을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를 2개를 합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학생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대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교수님?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있는 게 건강하게 해롭다는데 나는 지금 막 푹 퍼져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복잡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들이 한계를 넘어서면 좀 해롭긴 하죠. 그런 것들을 학생들 사이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요야 오늘 배운 거는 행동주의, 인진주의, 구성주의. 그다음에 글레이즈, 캐롤, 블룸, 가네, 브루너, 오스벨. 어이 머리야. 이게 시험 문제 내는 게 좋은 게 오지 쓴다형 문제를 낼 때는 5개, 6개 나오는 건 시험 문제 내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복잡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글레이즈, 캐롤, 블룸, 가네, 브루너, 오스벨 이름 정도만 들어놓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저도 맑은 정신으로 복습을 좀 더 해오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쌤이 안 와서 큰일 났다. 하여튼 명주쌤이 알아서 좀 챙겨주시고 그쪽에 논문 잘 네. 되고 있는가 좀 물어보고 나는 카톡에도 답도 없더라고. 그죠? 지금 어. 거의 이제 확진 풀렸으니까 아마 그 격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조군 하여튼 그 최인진 우리 그 총대한테 우리 그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 했는데 한번 그 육사이력에 그 우리 각종원 쌤한테 최인진 쌤 안 그러면 우리 이진 쌤이나 화진 쌤이나 미라 쌤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 의료 행정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예, 예. 대조군 한번 접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예, 제가 오늘 오래 가려면은 무리하지 마라. 해서 오늘은 주말이고 제가 또 우리 대학원생도 온다 했으니까 이걸로 마치고 감사합니다. 명주 쌤 혹시 두 분한테 뭐 할 이야기 있으면은 저는 나갈 테니까 네네. 저는 나갈 테니까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죄송한데요. 이거 동영상을 어디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뭐 명주 쌤 좀 지워버리세요. 네. 이걸 요거는 안 했는데. 안 했구나. 아니 왜냐면 저는 왜냐면은 이게 됐다 안 됐다 하고 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15분 20분 걸리니까 2개 다 하려면 내가 집에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리다가 지금 다 못 올리겠는데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이 녹화도 가능할 거예요. 명주쌤은 가능하잖아.
저는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지금 두 사람한테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거는 녹화되면은 제 이름으로 유튜브 검색하면 나와요. 네. 거기다가 아니, 내일이나 모레든 하여튼 이거 오늘은 내가 늦게 가니까 오늘은 내가 올려놓고 갈 예, 테니까. 예. 그래서 아니 이제 검색을 OBS. 했는데 지난주 시간 거도 없어가지고. 지난주 거에 녹화가 안 됐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가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두 가지가 있던데 제가 좀 하여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녹화가 안 됐더라고 지난주 게. OBS 스튜디오. 그래서 그 저 명주 쌤이 그 뭐 그 앱 같은 거 하나 가르쳐 줘가지고 막 스스로 하는 게 그죠 제일 낫지. 그럼 제가 네. 링크 그려드린 거 보면 이게 블로그거든요. 사용하는 네. 그 OBS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거는 줌뿐만이 아니고 컴퓨터를 켜서 이거를 실행시키고 컴퓨터를 켜면은 모든 게 다 녹음돼. 제가 얘기하는 것도 되고 컴퓨터 안에서도 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녹화를 뜨면 제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수다 조금 얘기하다 보면 그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기는 좋고요. 그 줌으로 하면은 이제 깔끔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교수님 강의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내 화면에 제가 만약에 지금 카톡이 들어서 카톡 창을 막 띄우잖아요. 다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개인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나갈게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회의 나가기가 있고 모두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모두에 대해 종류를 하니까 이게 녹화가 잘 되는 것 같고 회의 나가기를 할 때는 누구를 지정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좀 에러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가 녹화가 안 된 것 같아. 그 지금은 그럼 종료할게요. 네. 해결 안 된 거는 우리 명주 쌤하고 세 사람이서 네 사람 카톡 그룹 만들어가지고 하나 초청하세요. 지우쌤까지 해가지고 네, 네. 금요일 수업방. 예? 알겠죠? 예, 예. 네, 나갑니다. 그럼 예.